창의와 융합의 원동력, 나를 돌아보는 명상,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겠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배웠습니다. 뭐 창의와 융합이다. 그러면서 소통도 잘하고 또 협력도 잘하고 공감도 하고 좋은 것지만은 저도 뭐 국민학교 다닐 때 창의와 융합이 급훈입니다. 교훈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는데 아직도 창의와 융합하는데 그 걸림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풀어보고자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을 했습니다. 어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창의하면은 우리 노벨 수상자 창의적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노벨 수상자. 근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와서 한국에 와서 교과서를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의. 그러면 우리 참 어렵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면 갖다 버린 교과서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의적으로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보통 보면 20세 전후에서 무슨 발상이 됐다고 그러고 일본에서도 보면은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왜 사람은 음양이 있는데 우주에는 왜 음양이 없을까? 그걸 이제 해갖고 뭐 반물질이다, 물질 이렇게 해갖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 노벨상이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두 자리입니다. 물량만 해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 프레시맨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2학년만 돼도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굳어서 1학년 때 좀 깨끗할 때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디자인이 잘 나오는데 1학년이 무슨 디자인을 할까 다 걱정했는데 아주 창의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창의적인 거는 어린이 마음으로 되자 이런 게 창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단순하고 또 지칠 줄 모르고 또 지겨워하지 않고 또 에너지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근데 이제 창의적이 그럼 어린 아이 마음으로 되는 게 창의적인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지만 이 창조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한번 그 비결이 뭔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창조의 탄생, 창조의 핵심은 노동이다. 나는 왜 밤 12시까지 하고 주말에까지 하고 뭐 야근도 하고 창조의 이거는 뭐 탄생이 되고 있는데 나는 모자른가? 이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건 내가 창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반복을 1000번, 미니멈 2000번, 5000번, 8000번 이 정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안 다니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자는 게 제 요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걸 보십시오. 제가 그 작년에 스웨덴에 이제 갔을 때 스톡홀름 뮤지엄이 있는데 이런 게 맨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에디슨이나 그 박물관에 보면은 노벨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본 오리지널스 하우 컴스 이트 패스 댓 위다이 카피 영어 몰라도 됩니다.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 이게 다 하우 컴스 이트 패스 이렇게 하면 네이버에서 딱 나옵니다. 뭐 네이버 이렇게 잘 안 하시나요? 네이버 하시면 딱 나오는데 이게 번역하면은 태어날 때는 본래였는데 죽을 때는 왜 복사판인가가 노벨 박물관에 맨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다. 어린애 이렇게 오리지널인데 학습을 통해서 카피로 만들어 죽은데 자 여기서 태어날 때는 오리지널이다. 죽을 땐 카피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 20세도 전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카피가 한 50%라고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리지널이 100%다. 그럼 답은 하나뿐이 없네요. 자, 일제히 나는 100% 카피다. 손 들어주세요. 빨리. 제가 웬만하면 물어보지 않는데 제가 1학년, 2학년 때 가르치면서 하니까 다 100%라고 그래서 20세가 넘으면은 제가 웬만하면 안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은 청춘입니다. 청춘. 여기 계신 분은 다 청춘이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물어봤는데 손을 뭐 많이 들어줘. 100%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복사입니다. 20세 넘으신 분들 또 창의적인 생각은 본래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걸림돌이 뭐냐?
예?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의 걸림돌은 뭐냐? 이것만 없으면 됩니다. 내가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안 받았다, 고정관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무슨 창업 같은 건 생각도 안 한다. 지겹다, 포기하자. 이게 창업할 때 또 창의를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어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뭐 끄떡끄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융합의 걸림돌은 뭐냐? 뭐 나만 없으면 됩니다. 나만 없으면 융합이 되는데 내가 있어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내 마음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웃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끄떡끄떡.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복사하고 내 경험이 또 옳다고 믿고 자기중심적이고 남들과 비교하고 내 거 하기 바쁜데 어떻게 배려가 됩니까? 100시간 내 거 하고 1시간 배려하면 배려했다고 그 생각만 더 크게 되는 게 현실이고 또 편견을 갖게 되는데 이 편견이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harder to crack a prejudice than a 편견은 아톰 깨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아톰보다 깨기 어려운 걸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 뭐 이 시간 지나서가 아니라 이 시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편견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예? 내 안에 있는 이 머릿속서부터 다 있는 게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융합의 걸림돌은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고 내 마음 세계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빨간색이다. 세상을 보면 빨간색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는 게 파란색이다. 그러면 파란색이 뭐 죽을 때까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 신문에 나오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뭐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융합의 걸림돌이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의와 융합의 걸림돌을 알고 이거를 또 교육에 투자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나이키 운동화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 이상하게 이거 뭐 이거 4시 죄송합니다. 갑자기 스탠포드에서는 이 9천억을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디자인도 하고 뭐 기술도 하고 뭐 경영도 3년짜리 이제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또 MIT보다 좋다는 또 동부의 올린 칼리지 오브 그 공과대학에서도 뭐 많이 창업적인 걸 하고 창의적인 걸 하고 불란서에서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뭐 여기를 보려면 시험을 한 달 동안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걸 좀 해보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좀 해보자. 근데 명상이라는 거 원래 있었습니다. 뭐 4,000가지가 됩니다. 예? 4,000가지. 관조다. 뭐 이렇게 나를 뭐 불 보듯이 본다. 뭐 환하게 본다. 아니면 성찰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를 돌아보는 그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한번 보시면은 진짜와 복사. 아까 오리지널 카피가 있었는데 한번 카메라를 한번 비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찍으면 여기에 이렇게 거꾸로 해서 상이 맺힙니다. 이게 사람의 눈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사람도 보면은 요 나무를 보면 거꾸로 맺힙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거꾸로 보입니까? 어떻게? 예, 원래 물리적으로 거꾸로 보여지되는데 이 뇌에서 몇천억 되는 세포가 막 이게 셔플을 해갖고 똑바로 이렇게 보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예? 같은 형제라도 소프트웨어가 다 틀립니다. 그래갖고 똑바로 서 있지만 이 사람이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똑같은 걸 봐도 왜 넌 이렇게 보느냐?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게 눈도 없느냐 귀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다르게 봅니다. 집안에서도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넌 왜 그렇게 보느냐? 근데 다 다르게 본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신 분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운동장 다 생각나십니까? 네? 거기서 뭐 우리 여자분도 이렇게 운동장에서 뭐 운동한 것도 생각나십니까? 뭐 축구하는 것도 여자분도 우리 축구하는데 축구하는 것도 멀리서 바라본 것도 있으면서 또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것도 생각나십니까? 뭘 했는지 또 점심에 뭘 드셨는지 누가 있는지 또 생각보다도 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카이스트 들어오니까 정문이 어떻고 또 머릿속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사람마다 틀리게 집어넣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를 보면 이따가 저녁 때 이제 돌아가셔갖고 주무실 때 한번 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르겠다. 이덕주 교수 참 넥타이가 멋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넥타이보다도 넥타이 핀이 좀 멋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똑같이 있어도. 그 뭐냐면은 똑같이 사람은 뭐냐면은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갖고 지각 인지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수긍하십니까? 이제 와서 이제 수긍해도 안 늦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수긍하는 게 쉽습니다. 이 드론은 날아가는 카메라인데 사람은 걸어다니는 카메라입니다. 날아가는 카메라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카메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고 저장을 해갖고 머릿속에 저장해서 머릿속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머릿속부터 여기까지 아주 복잡합니다. 날씨만 하면 몸이 부지하다. 뇌에서 이상한 게 있어갖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나의 관계가 없이. 내가 뭐 하려고 해도 내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옛날 그 사진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는 건 일루전이다.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브루스 후드라는 분이 이런 걸.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나는 뭐 손씨다. 뭐 아니면 카이스트 학생이다. 이게 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또 껐는데 또 살아났습니다. 이게 드론이 이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가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오죽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아직까지도 검색 순위 1위입니다. 뭐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좀 어떻게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드러나면 내가 복사된 거 디자인 해갖고 뭐 거기에서 그겁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하려면 이게 좀 새롭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뭐 꽃이 피고 뭐 벌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거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 있는 나무가 내 안에 꽉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넌 죽어 있다. 의식이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창이다 이런 거 기대하기가 어렵고 남을 또 존중하고 대접하고 지자. 이게 되겠습니까? 좋은 얘기는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죽은 살아있지 않는 그 사진 때문이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핵심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껐떡껐떡 해주십시오. 거기 뒤에도 껐떡껐떡 이해가 되십니까? 안 하면 또 합니다. 반복. 자, 한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건 나는 카메라고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건 사진이고 진짜가 아니고 여기 진짜 보면 되는데 혹시 첫사랑도 뭐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딱 있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 그럼 첫사랑은 내 안에 있고 결혼한 사람은 뭐 겉으로만 놉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첫사랑 좀 미안하지만 없어지는 게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깝죠. 예? 그러니까 아깝다는 걸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각도 되는데 인지는 어떻게 되는가? 인지라는 걸 한번 보면 인지 오류라고 있습니다. 인지 오류는 뭐냐면 뭐 별거 아닙니다. 여기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가다 보면은 세 사람이 딱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뭐 결정할 때 나 빼고 결정했다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인지오류인데 이게 보시면은 인지오류가 우리나라 성인 10,000명한테 했는데 인지오류가 90.9%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다 사진만 있어가고 다 틀려갖고 뭘 얘기를 하면 다 이렇게 틀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는 10번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 10번. 근데 어떻게 10번을 합니까? 뭐 한두 번 하고 너무 그래갖고 회의를 해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면서 이렇게 인지적 오류가 이렇게 팽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차이와 융합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뇌에 대해서 뭐 상식적인 겁니다. 뇌가 이렇게 있으면 무슨 생각이 있다 그러면 뭐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패스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번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깊게 캐년밸리처럼 생긴다고 그럽니다. 또 한 번은 이게 트라우마처럼 한 번에 뭐 개한테 내가 물렸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 편견이고 인지라는 것도 보면은 이게 마음의 칼도자를 점을 찍었는데 말로 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지하는 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패스가 생기면 내가 어렸을 때 형한테 뭐 맞았다. 그런데 여기 카이스트에 왔는데 동아리에 들어가니까 형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럼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게 액티베이트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갖고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나도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피하는지 나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공명현상이라고 그러고 뇌는 아까 거기에 이 각자 다른 패스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수동적으로 되는 걸 좀 능동적으로 하자. 어떻게? 미리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리 나 형한테 맞았다. 그럼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럼 떠올려 갖고 이건 뭐 사진이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이건 좀 갖다 버립시다. 그 돌아와서 빼자. 뭐 빼기 명상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점점 소멸이 돼서 원래로 돌아간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뭐 명상 뭐 복잡한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그게 사진인 걸 알고 그걸 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편견, 고정관념, 집중력, 뭐 창의융합 우리가 아까 추구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원래로 복원된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카피, 노벨 그 박물관에 있던 카피하고 오리지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자는 겁니다.